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기능장 공개도면 중 1번 도면 넘버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벽판 도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퀀스 도면, 세 번째 자, 기구의 표준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 이렇게 세 장의 도면을 두고 우리는 넘버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벽판 도면에서 자, 우리 제어함을 기준으로 센터를 반을 나누게 되면, 자, 윗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윗부분 아랫부분이 나눠지는데, 자, 이 부분에서 자, 윗부분 배관 4개를 할 때는 적색 번호, 그리고 아래 5개 배관을 할 때는 청색 번호로 넘버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넘버링을 할 때는 자, 벽판 도면을 가지고 기준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벽판 도면 중간을 기준으로 상단에 배관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자, 이때는 왼쪽 배관부터 넘버링을 시작해서 첫 번째 번호 1번부터 넘버링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면, 첫 번째 배관에서 자, 따라오게 되면, 자, TV1이 있습니다. TV1 아래 시퀀스 도면으로 가시면 시퀀스 도면에 TV1이 있습니다. TV1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번호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넘어가서 시퀀스 도면에서 TV1 번호 1번, 2번, 3번, 4번. 자, 다음 배관. 자, 여기서 우리는 자, 첫 번째 배관에 자, 전선이 하나, 둘, 셋, 4가닥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자, 전선은 4가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제어판을 붙이고 벽판 작업을 할 때 따로 도면을 보지 않고 여기에 몇 개의 전선이 들어가는지 확인이 쉽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배관을 쭉 따라가 보시다 보면, 자, 두 번째 배관에서는 두 군데로 나뉩니다. 정션 박스에서 좌측 한번, 아래쪽 한번. 자, 이럴 때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번호를 부여하는데, 자, PLA, B, C, D, E는 PLC 쪽 제어 도구입니다. 자, PLC 쪽 출력 램프일 때는, PLC 쪽은 우리가 접점을 A접점만 사용합니다. 여기는 PL은 접점 구분이 없고, 자, 여기 SS, ABC, PB, ABC는 전부 A접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4번 다음, 5번, PLB 6번, PLC 7번, PLD 8번, PLE 9번, 그리고 자, 5개의 램프를 묶는 공통선 10번. 자, 이렇게 6개의 전선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전선은 6가닥. 그리고 시퀀스 도면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자, 시퀀스 도면을 작성하시기 전에, 넘버링을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아래에 PLC 쪽 단자표, 그리고 K1, 2, 3, 4 14핀 릴레이 쪽의 단자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면 수월하게 넘버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PLA가 5번, PLB 6번, PLC 7번, PLD 8번, PLE 9번, 공통 10번. 자,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벽판으로 넘어와서,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했으니까, 자,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내려가 보시면 PB1과 PB0가 같은 스위치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시퀀스 도면으로 넘어가서 PB1과 PB0가 어디 있느냐. 자, 보시면 PB1 위쪽, PB0 아래쪽. 그런데 중간에 K1이 붙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 박스 안에서 PB1과 PB0의 공통선이 없겠죠. 없으면, 자, 우리는 여기서 11번, 12번, PB0는 13번, 14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PB1은 A 접점을 사용하고 PB0는 B 접점을 사용한다는 걸 확인하시고, 자, 넘어오셔서, 자, PB1과 PB0 이 부분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자, 중간에 선을 긋고 PB1은 A 접점 사용한다고 했죠. 그럼 앞에 A 접점, PB0는 B 접점, 그리고 번호는 11번, 12번, 13번, 14번 이렇게 적어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벽판 작업을 할 때, 자, PB1과 PB0의 결선을 할 때, 자, A 접점을 사용하면서 11번과 12번 연결, PB0는 B 접점을 사용하면서 13번과 14번의 연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단 두 번째 배관까지 넘버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배관은 올라가서 우측으로 가는데, 우측에 가시다 보면 자, 부저 PL0, PL1, PL2, PL3가 스위치 박스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퀀스 도면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부저를 찾습니다. 부저, 자, PL0, PL1, 2, 3 이렇게 5개의 램프가 있는데, 자, 보시면 PL0와 부저는 같은 스위치 박스에 있으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10번까지, 14번까지 사용했으니 다음 넘버는 15번부터 15번, 자, PL0와 부저 공통 15번, PL1 16번, PL2 17번, PL3 18번, 그리고 PL 부저 PL0, PL1, 2, 3 공통은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표시 자, 이 부분을 쭉 연결합니다. 쭉 연결하게 되면, 자, 여기는 공통선 19번, 자, 19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벽판 도면으로 가서, 자, 보시면 부저하고 PL0는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15번, 자, PL1 16번, PL2 17번, PL3 18번, 자, 그리고 모두 모아서 공통 19번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닥. 자, 여기에는 전선이 5가닥이 들어가겠죠. 아,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선을 안 했죠. 11, 12, 13, 14 4가닥. 자, 그럼 네 번째 배관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배관. 자, 네 번째 배관을 따라가 보니까 PBA, PBB, PBC. 자, 푸시 버튼에 A, B, C 접점이 붙은 것은 PLC 접점이죠. 자, PLC 접점은, 자, 보시면 PLC 접점은 단순히 그냥 A 접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앞에 A를 적지 않고, 자, 보시면 19번까지 썼죠. 그러면 20번, PBC 21번, PBC 22번. 자, 그래서 공통 23번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퀀스 도면에 넘어가서, 자, 보시면 PBA, 자, 20번, PBB 21번, PBC 22번, PB 3개 공통 23번까지 작성을 하시면, 자, 상단의 넘버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4가닥이 들어가니 4가닥 표시. 자, 그러면 상단 4개가 다 완료가 됐으니, 자, 하단을 시작하는데, 하단을 시작하실 때는 볼펜의 색깔을 바꾸고, 첫 번째 아래로 내려가는 배관 보시면 SSA, SSB,
SSC, 자, SSABC, PLC 쪽 셀렉터 스위치겠죠. 자, 셀렉터 스위치면 A 접점을 사용하고, 그러면 번호를 그냥 처음부터 1, 2, 3번, 3개의 공통 4번, 그리고 시퀀스 도면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보시면 SSABC, 자, 청색 1, 2, 3, 4번. 자, 됐습니다. 자, 벽판 도면 넘어가기 전에, 자, TV2, TV3가 있죠. 자,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서, 자, 그러면 여기는 4가닥의 선이 들어가고, 두 번째 배관을 쭉 따라 내려가 보니 TV2, 세 번째 TV3. 자, 그러면 앞에서 보셨듯이 각 TV는 4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5, 6, 7, 8, 9, 10, 11, 12 번호를 주시고, 자, 주전원 4가닥, 주전원 4가닥 표시하시고, 시퀀스 도면으로 넘어가셔서, 자, 5, 6, 7, 8, 9, 10, 11, 12번을 표시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벽판 도면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네 번째 배관을 쭉 따라가 보니, 자, 센서와 PL4 램프가 같은 스위치 박스에 들어있죠. 자, 그러면 센서와 PL4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시퀀스 도면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센서 PL4. 자, 그러면 센서와 PL4는 같은 스위치 박스에 있지만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선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 따로 13번, 14번, 15번, 16번. 자, 시퀀스 도면에서 벽판 도면 넘어가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센서는 B접점을 사용합니다. B접점 사용하는 걸 확인하시고, 자, 벽판 도면으로 넘어가서, 자, 센서 B접점 쓰기로 했죠. B접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3번과 14번을 줍니다. 자, 그러면 PL4는 따로 접점이 없는 램프입니다. 램프는, 자, 15번, 16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고, 전선은 4가닥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배관까지 됐고, 다음 다섯 번째 배관을 쭉 따라가 보시면, 자, SS1, SS2, SS3, 자, 3개의 셀렉터 스위치가 이렇게 한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죠. 자, 우리가 시퀀스 도면 넘버링을 할 때 가장 복잡하고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자, 셀렉터 스위치가 모여 있거나 셀렉터 스위치와 LS 스위치가 모여 있는 부분, 이 스위치 박스가 가장 신경이 쓰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퀀스 도면으로 넘어가 보면, 자, SS1, 자, SS1, SS2, SS3,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1, 2, 3가 한 개의 스위치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 자, 이렇게가 같은 스위치 박스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스위치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자, 우리는 16번까지 줬습니다. 16번까지 줬는데, 자, SS1의 A 접점, SS1의 B 접점, SS3의 A 접점, 이 세 군데의 단자가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표시하시고, 16번까지 썼으니까 여기는 17번이고요. 자, SS1의 A 접점 반대쪽하고, 자, SS2의 B 접점 한쪽,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따로 스위치 박스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연결을 한다. 내부 접점만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이 두 개의 접점 부분은 내부, 스위치박스 내부에서 서로 크로스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버링을 하지 않고 내부 스위치박스 조립할 때 신경을 써서 조립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17번. SS2의 B접점 한쪽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 부분은 18번, 다음 19번. 자, SS3의 A접점 반대편도 밖으로 나가니까 20번 이렇게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정한 걸 확인을 하고 다시 우리 시퀀스 도면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시퀀스 도면으로 가시면, 자, 보시면 SS1은 A 접점과 B 접점을 같이 씁니다. 자, 같이 쓰고, 자, SS2도 A 접점과 B 접점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자, SS3는 A 접점만 사용하죠. A 접점만 사용하고, 자, SS1의 A 접점 두 개, A와 B, SS3의 A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17번, B에도 17번이 연결되고, SSA의 한쪽도 17번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자, SS2의 B 접점이 18번, SS2의 A 접점이 19번. 자, 그러면 SS2의 B 접점이 18번, A 접점이 19번, 그리고 SS3의 A 접점 반대편이 20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단자는 두 개인데 우리가 번호는 17번 한 개뿐이죠. B도 17번 한 개. 자, SS2도 A, B가 단자가 한 개입니다. 자, 우리는 배관 도면에서 작업을 할 때 확인하실 때, 자, 단자에 접점 번호가 한 개가 있을 때는 안쪽에서 내부 접점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7번, 18, 19, 20. 자, 여기에도 네 가닥의 전선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상단, 하단 전부, 자, 벽판 도면에서는 넘버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단 적색은 23번까지, 하단 청색은 20번까지 단자를 사용하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표시를 합니다. 자, 청색 20번까지, 그리고 적색 23번까지 사용을 한다고 확인을 하시면, 적어 두시면,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어판을 끝냈을 때 상단 단자대는 23번까지 빈틈이 없어야 되고, 자, 하단 청색 단자대는 20번까지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벽판 도면에서 넘버링은 완료가 됐고, 그러면 우린 다음, 자, 제어판 내부에 제어 도구 쪽에 넘버링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넘버링을 시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 우리가 넘버링이나 작업을 할 때는 도면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상단에서 하단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만 적용을 하시고 하단에서 위로 올라가서 넘버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그래서 처음에 EOCR, 자, EOCR은 보시면, 자, EOCR 여기 있습니다. EOCR의 전원 쪽은 12, 6 사용하고, B 접점은 4번, 10번, A 접점은 10번과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자, 10번과 11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분들은 11번, 4번, 11번, 5번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자, 도면상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그 기능장 시험에서 완료를 하고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하는 부분에서는, 자,
이 부분 11번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통 접점은 10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셨으면 넘어가서 위쪽 공통은 10번 사용하라고 했죠. 10번 B접점 4번 A접점 5번. 우리는 여기에서 전원 코일은 6번과 12번을 사용하는데, 자, 우리 소켓에서 10번과 12번이 더 가깝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번호를 위쪽 12번, 아래쪽 6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10번과 12번이 가깝기 때문에 제어판 작업을 하실 때 최 단거리 전선 소모도 적고 시간도 적게 소요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자, 처음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아래쪽 코일 부분, 자, 전원 쪽 부분을 먼저 넘버링을 해 놓고 이 코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자, 단거리를 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K1 to K3, 자, T1, MC1. 자, 보시면 K1부터, 자, 표준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 자, K1, 자, K1은 14핀 릴레이입니다. 14핀 소켓, 14핀 릴레이인데, 자, 우리는 소켓 릴레이에 번호들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 B접점 1, 2, 3, 4, A접점 5, 6, 7, 8, 그리고 공통 9, 10, 11, 12, 전원 13, 14번이 있는데, 자, 우리 과정에서는, 자, 이런 숫자로 된 부분을, 자, 보류하고 소켓 기준으로, 자, 소켓 이 부분이 A접점, 자, 이 부분이 B접점, 자, 이 부분이 공통접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가, 왼쪽부터 첫 번째가 A접점의 1번, A접점의 2번, A접점의 3번, A접점의 4번, 이렇게 해서 단자의 종류 그리고 순서에 대한 번호,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A1, A2, A3, A4, 여기 위쪽은 B1, B2, B3, B4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래도 C1, C2, C3, C4. 전원은 좌측 13, 우측 14. 자, 이런 기준으로 넘버링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넘어오셔가지고 K1 13번, 14번, K2 13, 14, 13, 14. 타이머는 보겠습니다. 자, 타이머는 전원 코일 2번과 7번. 그러면, 자, 타이머 2번과 7번. 그리고 MC1 보시죠. 자, MC1 6번과 12번 전원. 그러면 6번, 12번, K4, 자, 13번, 14번, 6번, 12번, 6번, 12번, 2번과 7번, 6번, 12번. 자, 이렇게 되면 아래쪽 코일 쪽에 번호는 다 정해졌습니다. 자, 정해졌으면, 자, 왼쪽부터, 자, 보시면, 자, K 릴레이 접점들 있죠. 릴레이 접점들. 자, 릴레이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형광펜을 준비하셔가지고, 자, 릴레이, 각각의 릴레이에 공통된 색상으로 표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K1 찾아볼게요. K1 하나, 여기 됐네요. K1 3개. 그리고 찾아보시면, K1은 3개가 있네요. 3개. 다음 K2의 색상, 적색. K2, K2, K2 3개, K2 4개. K2가 4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K3. K3는 하나, K3 둘, 자, K3 셋, 이쪽에 K3 넷, 다음 K4. K4는 없고, 자, 이쪽에 K4 하나, K4 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1 셋, K2 넷, K3 넷, K4 두 개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아래 제가 표를 하나 그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K1이 시접점, 자, K1 하나 둘 셋, K1 시접점 3개, K2 자, 시접점 4개, K3 시접점 4개, K4는 2개 적어 두시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K2의 비접점을 사용합니다. K2의 비접점을 사용하죠. K2의 비접점을 사용하는데, 자, 비접점이라면 자, B1, C1이 될 것이냐, 아니면 C1, B1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거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단거리로 가야지 우리가 전선 소모량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자, 단거리 그 배선을 위해서 자,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K2, K1의 13번, 자, 보시면, 잠깐 쭉 보시면, 자, K1의 13번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K 소켓이 이렇게 쭉 해서 4개가 설치가 되겠죠. 자, 설치가 되면, 자, 13번 아래쪽, 자, 중간을 기준으로 13번과 C접점은 아래쪽, A, B 접점은 상단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보시면, 자, K1 13번하고 K2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이 어느 쪽이 돼야지 유리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K2에 C접점이 붙어야지 자, 가까운 곳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은 C접점, 그럼 위쪽은 자연스럽게 자, B접점이 되겠죠. B접점. 자, 여기서 위쪽으로 보시면, 자, K3가 또 붙습니다. K3 B접점과 K3의 B접점이 만나면 짧고, 이쪽 C접점. 자, 그러면 다음 K2에서 위로 올라가는 K1 좌측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쪽도 C접점, 이쪽은 B접점. 자, K3는 자연스럽게 B접점이 될 것이고, 상단은 C접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없고, 그 다음은 자, 보시면, 자, K1이 있습니다. K1은 T1의 2번과 연결. 자, T1의 2번과 연결은, 자, 타이머는 K 릴레이보다 상단에 있죠. 상단에 있는데, 자, 타이머 소켓 여기 있습니다. 타이머 소켓 2번. 자, 2번과 연결되는 곳. 자, 아래쪽에 있죠. 바로 내려오면 A나 B접점이 가깝겠죠. 자, C접점보다는 A나 B접점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자, 2번과 K1에 A접점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쪽은 C접점이 될 것이고, 자, 위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 K1이 또 있죠. 자, K1에 C접점과 만나고, 또 쭉 가다 보니까 K2가 있습니다. K2도 C접점을 만나겠죠. 자연스럽게 상단은 A접점, K2도 A접점. 자, 여기서 위로 또 보니까 K4가 있죠. K4도 A접점, 상단은 C접점. 쭉 옆으로 가보니 K4가 또 있습니다. 자, 똑같이 C접점, 아래는 A접점이 되겠죠. 또 옆으로 가다 보니까 K3가 있습니다. 자, K3, 자, C접점과 만나고 K3의 A접점. 자, 이러면 우리가 K14핀 릴레이의 접점, 아, 여기 하나 빠졌네요. 자, 하나 빠진 것은, 자, 보시면 이 부분은, 자, 14번과 만나는 건 지금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면, 자, MC1의 6번입니다. 6번, 전원 6번. 자, 6번과 MC4 B접점, MC4 B접점 한번 보시죠. 자, MC4의 B접점 5번과 11번입니다. 그러면, 자, 6번과 5번이 가깝겠죠.
여기에서 6번이니 MC4는 5번이 가깝고 반대편은 11번이 됩니다. 자, 11번과 가까운 곳은 K3의 C접점과 가깝죠. 그러면 C접점, 자연스럽게 위쪽은 A접점이죠. 자, 또 있네요. 옆에. 자, 옆에. MC2의 6번. 자, MC2의 6번과 11번과 C접점이 가깝다면 6번과 B접점이 가깝겠죠. 자, B접점, 상단은 C접점. 자, 그리고 다음 6번과 가까운 곳, B접점, 상단은 C접점.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C접점이고 A접점이죠. 반대죠. 자, 이런 부분들은 원래 단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분들은 우리가 양보를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이렇게 배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K 14핀 릴레이에 접점들은 연결했어요. 자, 그럼 순서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K1부터 정하겠습니다. K1 제일 좌측 C1, B1, 자, 바로 다음 A2, C2, 자, 다음 C3, A3 세 번째. 자, K1은 3개죠. B접점 하나, A접점, A접점. 그러면 A접점 2개, B접점은 1개입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서 배선을 해나가면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B접점이 먼저. 그러면 자, B접점 다음으로 A접점, A접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K2는 자, C1, B1 두 번째 쭉 가시면 두 번째 C2, A2 세 번째 B3, C3 네 번째 B4, C4. 자, 그러면 4개. K2, 자, B접점 하나, A 하나, B 하나, A 하나. 자, 그러면 A가 2개, B가 2개. 순서는 B, A, B, A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자, K3. 자, B1, C1, C2, B2, A3, C3, C4, A4. 자,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B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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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접점. 그러면 A접점 1개, B접점이 3개가 되겠죠. 왼쪽 순서부터, 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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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마지막으로 K4는 2개. A1, C1, A2, C2. 자, 그러면 A접점만 2개. 그리고 순서는 A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14핀 릴레이는 작성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건 타이머와 MC가 있는데, 자, 타이머 먼저 보겠습니다. 자, 타이머는 코일은 다 정해졌고, 자, 타이머의 접점 찾아보겠습니다. 타이머 접점, 자, 여기 있네요. T2의 한시 B접점, 자, T1의 한시 A접점. 자, 그렇죠. 자, 한시 B접점과 한시 A접점이 번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자, 결선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이머의 한시 B접점 5번 공통 8번, A접점 6번 공통 8번이겠네요. 그럼 자, A는 6, B는 5, A는 6, B는 5.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자, 우리는 T2와 T1의 한시 접점을 사용하게 되면, 자, 가까운 곳이 자, 위쪽이죠. 위쪽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자, 위쪽을 연결을 해서, 자, 공통선 8번. 자, 8번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우리는
T2와 T1이 자,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는 자, 여기도 8번 여기도 8번 자, 그러면 A 접점 6번이라고 했죠. 6번 자, 여기는 5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의 접점은 2개 끝.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MC 접점이겠죠. MC 접점. 자, MC 접점을 찾아보시면 쭉 찾아보시면 MC4의 B접점 작성했죠. 자, 그리고 다음 찾으시면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MC1의 B접점 똑같죠. 5번 11번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MC1의 A 2 A 자, 각각 MC 4개의 A 접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접점 5번 11번 그러면 우리 MC1의 A 접점은 4번과 10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과 10번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과 10번 자, 보시면 자, 위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 K3의 C접점들입니다. C접점들. 자, C접점들이 MC와 가까운 곳은 10번, 11번, 12번이 가깝겠죠. 아래쪽이니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10번, 10번. 아래쪽은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자, 우리 1번 도면의 넘버링이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빈 접점에 넘버가 작성이 돼 있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자, 없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이라기보다는 자, 지금부터 왼쪽 주회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면 같은 경우는 자, 주회로가 특이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다른 도면을 보시면 자, MC1이나 MC2에서 넘어갈 때 색상이 갈흑회가 변경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시고 자, 이 도면에서는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는 자, 각각의 번호 단자번호 1, 2, 3 7, 8, 9 1, 2, 3, 7, 8, 9 1, 2, 3, 7, 8, 9 1, 2, 3, 7, 8, 9 1, 2, 3, 7, 8, 9 자, MC4에 보시면 1, 2, 3 쪽에 흑색으로 세 단자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결할 때는 주회로선 꼭 흑색 사용하시고 자, 여기는 상단 1, 2, 3번이 자, 세 단자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자, 퓨즈 1, 퓨즈 2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도면대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퓨즈 1의 PLC 쪽 전원 두 가닥 그리고 자, PLA의 공통선 한 가닥 PLC의 공통선 한 가닥 연결하게 되면 자, 퓨즈의 한쪽은 두 가닥이 연결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F1과 F2도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F2에 PLC가 연결되어 있으면 자, 이 부분도 실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작업하실 때 항상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1번 도면을 작업하기 위한 넘버링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넘버링 하실 때는 자, 벽판 도면, 시퀀스 도면 그리고 항상 자, 결선도, 내부 결선도도 같이 열어 두시고 단자 번호를 찾을 때 자, 본인이 자, 단자 번호를 전부 외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항상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이 부분 자, MC 자, MC의
A와 B 접점 이 부분, 자, 그리고 우리 타이머 5번과 6번 이 부분, 자, 이 부분들을 상당히 혼돈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넘버링 하고 나서 검토를 해보면, 자, 5번과 6번이 바뀌어 있거나 4번과 5번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부 결선도를 항상 참고해서 넘버링 하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1번 도면 전기기능장 공개도면 1번 도면에 대해서 넘버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링이 완료되고 난 다음, 이 넘버링 된 도면을 바탕으로 제어판부터 시작해서 표판까지 작업을 충실하게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번 도면에 대한 넘버링을 마치고 다음 시간 2번 도면 넘버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